사장님들은 이제 친환경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3종 세트만 갖고 하셔도 돼요. 3종. 세 가지.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 F100. 이렇게만 갖고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흑농 4종 세트 농법은 이제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재배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그냥 추가로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작물에 양파, 마늘, 고추 뭐 관계없이 이제 되는데, 이제 생육 상태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맛, 신선도, 수확량 이런 것까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양파 품종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양파를 이제 만생종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이. 그죠? 예, 예, 중만생종. 그래서 이제 중만생종의 이제 특징이 이제 조숙, 여긴 뭐 조숙성은 아닌데, 이게 이제 추대 분구,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대 분구와 입수를 결정하는 조건을 또 갖춰줘야 되고요. 여기 양파 심고 위에다가 부직포 덮어요. 예, 그래서 동해 방지. 그래서 이제 구비대성, 이제 토성이라든가 토양, 양분과 물 관리, 요게 이제 제일 잘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종의 이제 계통별로 보면은 이제 터보계, 아스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터보계 계통의 양파는 쭉쭉 서요. 입이. 생육성 형태가. 그리고 이제 아스계는 이제 입이 꺾여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 터보계는 이제 가물면 이제 황토박 같은데 이제 수리탄 모양 길쭉하게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양파는 이제 모양이 이제 고구형, 약간 높은 듯하게 생겨야 되는데 수리탄 모양 생겨버리면 이제 상품성이 없죠. 이 아스계가 이제 이 아리랑,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이 이제 아리랑입니다. 여기 아스계인데, 요게 이제 아주 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장력이 첫째 좋아요. 그래서 이 터보계보다는 아스계가 한 100g 정도 더 커요. 크기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라든가 금년에 병해충에 제일 강했습니다. 금년에 남부지방들은 이제 비가 많이 와갖고 녹인병, 곰팡이병에서 삭았는데도 이 아리랑은 그거에 관계없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제 이제 종자 처리할 때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도 있고 엑스칼리버 골드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종자 묘상 처리할 때 엑스칼리버 골드를 버무려서 파종해 놓은 거예요. 20캔에다가 하나를 버무려서 파종해 놓고요. 발화 촉진, 그 이제 뿌리 내리면 이제 빨라지고 땅병, 잘록병, 녹균병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죠. 엑스칼리버 골드는 한 번 처리하면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가죠. 그래서 뿌리를 이제 토양병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기계묘 한다고 그러니까 이 기계묘를 하게 되면은 뿌리 엉김이 안 생겨갖고 이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묘를 할 때 이제 55일 만에 되면은 이 양파 뿌리 하나가 15개에서 20개가 생겨야 1m 50에서 떨어뜨려도 부서지질 말아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29 이제 기계묘 하면은 손모 심은 것보다 29 뿌리 발착이 더 좋아요. 깊게 심어져 갖고 동해, 냉해도 훨씬 덜 받습니다. 그래서 제 땅 살리기를 또 쓰게 되면 땅 살리기도 균체비료거든요. 그래서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 지역 같은데 이제 전라도가 이제 그 평균 그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파종하는 게 이제 대개 역산해 갖고 이제 40일 전. 여기는 지금 언제쯤 파종해요? 파종은 10월, 9월 5일 전후에서 해야죠? 8월 말. 그러니까 이쪽이 좀 날씨가 추우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8월 말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이제 기계 이양면은 55일 정도를 육묘를 해야 이 셀 형성이 제대로 됩니다. 안 되면 65일까지도 가거든요. 65일을 가면 이제 노화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 정식은 대개 이제 50일에서 55일 해갖고 이제 정식일이 이제 11월 7일경, 여기 같으면 이제 10월 만에 안에 해야겠죠. 8월 말에 붙게 되면은 이제 10월 한 25일이나 말 정도에다가 파종, 이식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새뿌리가 이제 12cm 정도 자라야 되는데, 이제 뿌리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육묘 관리에 이제 부딪히는 문제점과 해결책이거든요. 싹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 육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토예요, 상토.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기계모를 하든 뭐라든 이제 상토 트레이를 쓸 거 아닙니까? 이 상토가 이제 건식 상토가 있고 습식 상토가 있고 수분 처리된 게 있고 그래요.
상토를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제일 좋은 상토는 어떤 거예요? 가격이 싼 상토 아니에요? 그런 그런 단계는 모르고 네. 우린 유기상토라고. 그래서 유기상토에도 이제 수분 처리한 것들이 좋을 거예요. 그런 걸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건식 상토는 물을 주면은 상토 위에 밀가루 위에 물 얹은 거면 굴러버려. 그래서 잘 안 먹어 이게. 예. 그러니까 물을 현찮게 줘갖고 발화불량이 나고요. 또 습식 상토는 수분은 잘 먹는데 말랐다고 해버리면 또 다시 물을 주려면 물이 안 먹어. 그냥 위에 가서 있어. 그래서 물을 여러 차례 줘야 돼,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제 수분 상토가 있어요. 수분 상토는 물을 주면 주는 대로 잘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육묘하시는 분들은 상토 가격을 깔 게 아니라 가격이 제일 비싼 상토를 갖다 써야 상토가 육묘인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토의 문제점이 뭐냐면 20일만 넘으면 비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공중육묘라든가 이런 육묘일 때 비분 관리를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요. 여기는 뭐 연작장에는 뭐 저거를 못 쓰잖아요. 그 밭사미들을 못 쓰게 되니까 태양열 소독해만 가장 좋습니다. 태양열 소독해 연작지에 흑색소원병이 많이 나타나는데 생석계 갖다 놓으시면 돼. 생석계 갖다 놓고 전체적으로 그 비닐 멀칭을 해주면은 밭사미들 한 거 못지않게 그 제초 효과도 있고요. 살균 효과도 있고 아주 좋아요. 풀도 안 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생석계 소독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고자리파리가 이제 미스캡이 사용하면 묘판에서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쌀기 올라왔을 때 과습하지 않도록 해주는. 묘상에 양파를 파종하고 잎꽃병이 났다 오르는 거는 다 물 많이 줘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15일만 관리 잘하면 양파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15일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 묘보 놓고 여기 물을 뭘로 줘요? 조루관 재시나요? 스프링클러 주셔요? 분무기로 잘 거예요. 분무기로요? 예. 그 분무기로 골고루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습만 안 일어나게 하면은 큰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 묘의 이제 가장 문제점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제 스마트 농법인데 이게 엑스칼리버 골드거든요. 이게 모든 종자에다가 한번 처리하면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양파는 요거 하나 갖고 20캔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친환경이니까 더 좋죠. 잎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밝은 발화촉진까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묘상에서 그런 병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벼가 됐든 작물에 관계없이 다 쓰죠. 이게 이제 그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작물을 크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자에다가 콩도 버무려서 파종해야 되고, 양파는 아까 스무캔. 가스불이라는 이제 뿌리 썩은 병, 역병, 이게 훨씬 덜 일어납니다, 이게. 이거 처리하면. 그리고 이게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갖고, 양파묘는 생장을 촉진시켜주고, 자기 방어 능력을 갖고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가뭄에 굉장히 좋습니다. 가뭄에 좋은 건 뭐예요? 뿌리가 기능이 좋으니까 가뭄이 덜 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역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병이 나는 거죠. 과습을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살균 효과가 91%예요, 곰팡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병의 원인은 곰팡이가 90%입니다. 그래서 이 양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이 시드름병이거든요. 역병, 잎꽃병, 피시움, 시드름병. 이것 때문에 제일 문제되는 거예요. 그 친환경은 또 약을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 친환경은 방법이 없어요. 좋은 퇴비하고 좋은 미생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지해 주시면은 이제 곰팡이균의 세포벽을 녹이고 못 자라게 해주고 병균 성장을 갖다 억제시켜주고 효소 물질이 나와갖고 작물은 성장이 튼튼하게 잘 되죠. 이게 이제 여행제도 아닌데 여행제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잔뿌리 발생 촉진을 해갖고 이제 몸살도 덜하고 이식하면 빨리 활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벼에도 이것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벼에다가 사용하면 묘판에서 뜨면 곰팡이도 안 생기고 한 달 안에 물떼기 할 수 있고 이삭거림이 4분의 1로 줄고 그 벼 필 때까지 쌩쌩하고요. 그래서 이제 양파 종자는 이제 20캔에다가 이렇게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됩니다. 버무려서.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서 파종하시면은 발화촉진이 되죠. 팥씨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버무리면 돼요. 스모캔에다가. 이제 기계정식은 이제 55일 내지 60일, 손정식은 뭐 40에서 45일, 노지육면은 이제 50일에서 55일 되는데, 일평균이 한 15대 정식하는 게 좋다. 15도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너무 일찍 파종하면 온도가 높아서 씨앗이 이제 발화율이 떨어지고 또 이꽃병이 생기고 그래요. 내 동네 날 좋다가 양파무만 부으면 비가 와. 그때 제일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하면 이제 연약하고 이제 화착이 늘어져 갖고 월동 후에 이제 서리빨 피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식 후 25일 내지 30일 사이에 뿌리 내림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파종하고 나서 이제 복토에도 이제 문제점이 있거든요. 복토. 이걸 또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또 많이 한다든가 또 물을 많이 줘버리면 이렇게 패여버리죠. 이렇게 씨가 노출돼 버리죠. 이 기계 파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토 문제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이 트레이를 계속 쓰게 되면 이것도 소독을 해야 돼요. 여기에 병균이 있다가 이제 파종만 하게 되면은 이제 병균이 전염이 돼 갖고 양파에 이런 것들이 원인이 이 트레이서부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 락스라든가 제 하나라투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물 500리터에 3병을 넣어갖고 트레이를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넣었다가. 예,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시간을?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물 500리터에 3병 내지 2병 넣어갖고 이렇게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예. 기본을 안 해고 농사를 지르는 예. 그래서 뭐 이 노지육면은 이렇게 두둑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노지육면도 이게 이제 요게 3장만 깔아야 돼. 이게 3장. 4장, 5장씩 깔아버리니 가운데 물 고여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과습액 때문에 꼭 이게 이꽃병 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깔고 이렇게 울묵줄묵 여기가 꼭 이꽃병이 나는 거예요. 울묵줄묵한 데가. 물 줘도 여기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이꽃병이 제일 문제가 된다. 이제 물 줄 때도 이제 건식 상토라든가 아까 이런 상토를 썼을 때는 한 번에 다 주지 마시고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해가며 주셔야 돼. 물 줘서 다 먹었는가 하면은 겉표층에만 먹고 속에 물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파종하고 첫 번째 물 줄 때는 아주 흠뻑 줘야 돼요. 근데 물 주다 보면 건식 상토 같은 건 여기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물이 충분히 먹은 줄 아는 거예요. 가서 헤쳐보면은 1cm도 물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습윤 상토를 쓰게 되면은 이게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건식이나 이런 상토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 물 줘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을 주고 나면 이렇게 이제 씨앗이 이렇게 이제 돌출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많은 걸 주게 되면 이렇게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공중육맹 오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기계모를 하는데 이제 바닥에다 해버리니까 뭐가 이제 바닥에다가 해버리니까 뿌리를 땅 바깥으로 벗어버리니까 토양병의 원인이 또 되잖아요. 육묘서부터 감염이 되는데 공중육묘 해버리면은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땅이 안 닿버리니까. 그리고 셀 형성이 잘 되죠. 근데 이 공중육묘를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분이 20일밖에 안 갑니다. 20일. 근데 양파면 55일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매일 물만 줘버리니까 양파가 더 오히려 짜부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시켜버리면은 여기 공중육묘하면은 100에 10명은 다, 아니, 10에 9명은 다 실패 보는 거예요. 문제는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분이 지금 12분 동안 저하고 인터뷰한 거 있거든요. 요 분 얘기만 들으면 이제 기계육면 끝나는 거예요. 저거 좀 최대 한번 넣어줘 볼래요? 저는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양파 육묘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양파 농사 모종 잘 키워놓으셨네요? 아니요, 아직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고설로 해서 육묘를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사장님 이제 과감하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우리 사장님 양파가 안녕한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역시 잘 해놓으셨네. 아니요, 아직은 뭐 예. 예, 지금 상태를 보면은 전문 육묘장 못지않게 잘 해놓으신 거예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이게 며칠 날 파종하신 거죠? 9월 5일 날 파종해가지고 예. 8일 날 갖다 깔았습니다. 예. 그럼 3일 쌓았다가 이제 8일 날 깔고 첫 번 물 줄 때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기어코 이제 공중육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메뉴를 짜드렸잖아요. 예. 그대로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저기 저 바로 깔고 나서 첫 물 줄 때 예. 500에다가서 에스칼리버 2봉 해가지고 예. 관주해 줬습니다. 네, 그렇게 관제해 주시고 이제 물 줄 적마다 이제 5톤에다가 이제 너부타골드 예. 그거 한 통 타갖고서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주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육묘 상태가 22일 됐지 않습니까? 파종한지. 예.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아이고, 예. 근데 이제 이 육묘가 지금서부터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 이 상토가 이 셀이 구멍이 작기 때문에 양분을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물 줄 적마다 여기다가 양액을 공급하든지 영양제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50마리에다가 너부타골드 한 통을 넣어갖고 물 줄 적마다 주라 그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중간에 이제 엑스칼리버, 에페백 이렇게 예. 또 주라 그랬는데 지금 상태는 이 양파묘가 웃자라지도 않고 하늘끝 모양 잘 올라왔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육묘장에 다녀보면은 초기에 파종을 하고 이게 자꾸 가뭄을 타니까 하우스 위에다가 차광망대를 세워놓잖아요. 예. 그럼 물은 덜 주는데 이게 웃자라고 예. 쓰러지고 연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장님은 이걸 안 하고 차광망 안 세우고 하니까 모두 짱짱하고 지금 바늘끝 같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묘를 하게 되면 이제 좋은 게 또 뭐냐면은 이 트레이가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바깥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토양병으로부터 양파 모종이 건전한 육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집은 이제 연작지에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묘상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바닥에 이 뿌리가 내려가고 토양병으로부터 오염이 돼 갖고 나간 묘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게 이제 기계 이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뭡니까 저기 사조시기를 심을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55일 만에 이 뿌리 형성이 잘 돼야 되는데 기계 육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포트에서 뿌리 셀 형성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양파 정식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기계 육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55일 만에 이 모를 키워내야 되는데 이 셀이 형성이 안 돼 갖고 이제 심을 때 부서지고 그래 갖고 결주도 많이 나고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65일까지들 육묘를 해서 심다 보니까 노화묘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양분이 고갈이 안 오도록 하는 게 지금부터 관건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1톤에 4리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타라고 그랬던 게. 예. 그럼 50마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2톤에다가 예. 2톤 내지 2톤 500에다가 너부타골드 하나를 다 넣으셔야 돼. 예. 그러고 나서도 이 비분이 딸려버리면은 물 한 말에 요소 50내에서 100g까지 타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물을 타놓고 물 줄 적마다 이거 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이 묘가 여기서 살이 안 찌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분 고갈을 막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55일 만에 이 뿌리가 이 셀에서 한 15개 내지 20개가 형성이 돼야 1m 50에서 떨어뜨려도 셀이 부서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약 주실 때 여기에 이제 연면 시비할 때 FA백하고 하나로뚝하고 고자리파리 약 있지 않습니까? 등록된 약제를 꼭 2번은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이제 고자리파리 피해들도 묘상에서부터 오는 집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건전한 묘를 키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저 농사는 얼마 안 잡았어도 예. 이것을 꼭 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강의 시간이나 강의 듣고 나서 하는 것은 참고만 할 뿐 예. 본인이 스스로 깨우치고 아리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이 생리나 모든 현상을 갖다가서 아리야만이 농사를 짓지 너무 꼭 허락한 대로만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자기 하우스에 있는 방향이 날까 바람이 날까 모든 것을 알고 관리를 해야지 똑같이 그 교육만 받아가지고
그냥 허란다고만 그대로만 해서는 저는 안 되고 우리 농가 스스로가 좀 배우려고 하는 욕심도 생기고 알면서 이 양파의 생리나 모든 것을 근본서부터 좀 알고 깨우치는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이 농사가 양파 재배에 대한 기본 조건을 알고 해야지 되는데 모르게 하면 이게 어려운 거거든. 예. 그리고 이 농사라고 그러는 게 이제 과학하고 원리가 접목돼야 되잖아요. 이제 막연한 농사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공중육묘 했던 이유도 이제 토양병으로부터 이제 묘를 건전한 육묘를 키우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기계 육묘를 하다 보니까 토양에다가 놓으면은 뿌리가 백같아서 형성이 되니까 셀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띄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또 가장 잘해 놓으신 게 간단하면서도 잘해 놓으신 거예요. 와야메시에다가 벼몽상 모양에다가 요거 갖다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균형도 또 잘 잡아 놓으셨어. 아, 그래도 대충은 제가 맞췄죠.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건전육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파 묘뿐만 아니라 배추묘가 됐던 모든 묘는 이렇게 지상에서 키워야 뿌리의 산소 공급도 잘 되고 뿌리 형성도 잘 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엑스칼리버를 왜 권장을 했냐면은 엑스칼리버는 이제 근권미생물이거든요. 그게 콩의 그 뿌육 박테리아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묘에다가 3번만 뿌려서 나가면은 양파 성장기 내내 토양에 들어가서 뿌리 내림이 첫째 빠릅니다. 이게 밝은 촉진 효과가 있고 토양병으로부터 이제 뿌리 보호를 받아요. 특히 양파는 이제 토양에서 녹균병, 흑색성병 이런 것들이 침입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균균사체 효소를 분비해 갖고 그런 균을 못 자라게 하고 또 뿌리 밝은 물질이 나와서 발근을 촉진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토양병 예방 효과가 있고요. 특히 가뭄, 습해 견디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묘상에서 3번을 주시고 F100은 이제 왜 주냐면 질소 흐름을 조절해줘 갖고 이걸 균형 있게 이거 살을 찌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키워주신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부타골드는 이제 그 부산물 비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고 있는 단백질, 사장님이 얘기하는 단백질이라든가 부sun, 유기물 함량이 떨어지니까 그걸 같이 F100하고 주게 되면은 이 비대 촉진도 잘 시켜주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가장 문제가 이 묘상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파종 후 15일 뒤에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은 지금 조루 관주하고 계시잖아요. 조루 관주를 해줘도 이 가장자리는 또 바람이 들어가니까 항상 마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주시고 요거를 이제 며칠 있으면 여기하고 차이가 나니까 묘상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양쪽 가장자리만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여기하고 똑같이 여기는 이제 잘 자라고 여기 이제 건조했던 데니까 물이 더 많이 가니까 이제 균형 있게 커버립니다 이게. 사장님 전엽은 몇 번 하셨어요? 생육 기간 동안 토양에서 할 때? 옛날에 토양에서 할 때는 최하 3번은 했지요. 3번. 근데 이제 여기다가 키우면 이제 2번 정도면 끝날 겁니다 이제. 아이고 그래서 이 전엽은 이제 맑은 날 오전에 해주시고 전엽을 하고 나서는 F100하고 하나를 뜨고 꼭 뿌려주셔요. 이 전엽을 하고 나면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이제 물음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엽을 하고 나서는 이제 물을 주지 말고 건조시킨 상태에서 F100하고 하나를 또 이렇게 주시면 좋고요. 꼭 맑은 날 해주십시오. 이 전엽도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해버리면 여기 물음병의 원인이 또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지금 아주 정말 잘 해놓으셨어요. 이 전엽 하기 위해서. 요게 전엽 하는 그 기계 바꿀자리죠? 바퀴 그 사이즈로 맞춰서 해놨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아니요. 온도가 이제 이게 생육적원이 이제 16도에서 한 22도 사이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간에 온도가 높고 그러니까 양파가 이제 이 셀의 양분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이 안 쪘던 건데 이제 살을 찌고 특히 이렇게 해놓으면 이꽃병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요. 양파 묘해놓고 15일 안에 이제 물 관리 잘못해갖고 이꽃병들이 토양에서 많이 나거든요. 토양에다가 묘판 하시는 분들은 이걸 깔고 또 위에 송판대기를 누르고 밟어. 이 밟으면은 이게 비가 또 양파묘 파종하고 난 비가 많이 오니까 습해를 많이 받아갖고 이꽃병이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에다 하시는 분들도 이걸 갖다 놓고 밟을 게 아니라 살짝 놔야 되는데 밟아서 밀착을 해 놓으니까 비 맞으면은 물이 안 빠져갖고 이 이꽃병이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중육묘를 하게 되면은 이꽃병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게 과습 피해는 잘 안 나타나잖아요. 물 배수가 잘 되니까. 아니 그리고 얘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예, 그게 장점이고요. 단지 문제는 이제 비분 관리를 못하는 게 문제인데 사장님은 이제 그 비분 관리 아셨으니까 제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유 예. 예. 그래서 기어이 저하고 일을 맺어갖고서 이 공중육묘를 하시니까 봄밭에 이식할 때도 이제 4종 세트 농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일종은 여기 썼으니까 기빌로 땅 살려기 50평에 하나 넣어주시면은 사장님은 또 탭이 되는 관행재배에다가 추가로 더 들어가면은 사장님이 된 개분이 됐던 우분이 됐던 그 탭이도 쇼미균이 접종이 돼 갖고 한 4개월 내 6개월 가고요. 또 하나 좋은 거는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 끝도 안 들어간 토양. 그런 토양에다가 땅 살리기 유기질 넣어주면 부실부실하고요. 또 모래땅 같은 데는 이제 비료 유실을 막아주니까 또 지속 효과가 오래 가고요.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4개월 내 6개월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파가 5월 달에 많이 망가지는데 그때까지 비분이 지속이 되니까 좋고, 또 이식 후에는 FF백 하나로 뚝 월동전에 2번 주시게 되면 이식 후에 이제 몸살도 덜하고 월동 전에 이제 동해 스페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월동 후에는 이제 또 8번 약실 때 주시면은 양파 일생 흑농 4종 세트 농법 끝나는 겁니다. 여튼간 사장님 덕분에 한번 농사 한번 내가 잘 한번 지어볼게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평당 수확하셨어요? 저는 저기 200개만 넘게 나오면 그냥 만족했습니다. 여태까지. 평당 한 망. 예. 올해는 2망 나오도록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아이고 예, 그렇게만 해주면 뭐 고맙지요. 예, 제 매뉴얼대로 좀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 물 관리 제가 설명했듯이 비분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고 양쪽 가장자리 물 더 잘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공중육묘는 토양병으로부터 많이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건전한 육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땅에 깔으면은 뿌리가 아까 틈바구니 땅 위로 내려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 셀 형성이 안 되고 바깥에서 양분을 끌어올려 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자꾸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55일 만에 키운 양파인데. 그러니까 양파모가 그런 상태로 밑구녕이 가지런하게 밑이 깔끔하게 키워줘야 되는데, 저기 사장님 그 유튜브 보니까는 그렇게 뭐가 깔끔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기르는 거는 뭐가 되게서 밑구녕이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땅에다 깔았잖아요. 땅에다가. 땅에다 깔았죠. 땅에다 깔으니까 그렇게 되죠. 이게 땅에다 깔으면은 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물을 주는 거, 기계 파종. 이게 토양에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주고, 요거는 이제 그냥 흩어뿌린 거예요. 이게 흩어뜨린 거. 예, 흩어뿌리는데 이게 골고루 잘 뿌려졌잖아요. 요 기계가 있어, 기계가. 요 기계를 내갖고 흩어뿌렸는데 요것도 잘 나왔어요. 요것도 이제 엑스칼리버, UFF 이렇게 다 써서 한 거예요. 이 집은 이제 울먹줄먹 하잖아요. 이게 다 과습 피해 받은 겁니다. 이게 바닥에 쪼그르질 않아 버려갖고 비 오면 이제 물 고이고. 그래서 다행히 이 집은 모래땅이라 죽지는 않았어. 다른 집 같았으면 그 모래땅 아니었으면 이게 입꽃병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노란 데는 물선 받아갖고 이렇게 놀았고, 여기 이제 검은 데는 이제 물선 덜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뿌리 기능이 안 좋죠. 요게 이제 이제 벼망 있잖아요, 벼망. 바닥에다가 깔고 한 거거든요. 이 집에 잘 길렀죠. 이 집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전엽을 몇 번 했죠. 이게 너무 잘하니까. 예, 노지에다가. 이 집은 노지에다가 하면은 갖다가 몇 판 깔고들 밟어, 이거를.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밟으면 밀착이 돼버리고 비가 많이 와버리면은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입꽃병이 원인이 되거든요. 그냥 살짝 놔야 돼요. 여기는 다 밟죠? 네. 우리도 밟죠. 올해도 또 밟아요? 아니, 밟는 이유는 밀착대라고 밟은 거 아니에요, 밀착대라고. 목파라고 밀착대라고 그걸 밟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공중면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렇게 되니까 여기 봐봐요. 뿌리 사장님 같이 안 나왔잖아요. 밟았으면 여기 뿌리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많이 나왔죠. 안 밟고 그냥 놓으니까 뿌리가 훨씬 덜 나왔잖아요. 본래 35일 되면은 이 몇 번 한번 들었다 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배워야 돼요. 이걸 들었다가 놔야 뿌리가 바깥을 나갔던 것도 들었다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들었다 다시 놔버리면은 뿌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죠. 그러니까 35일 내지 40일경에 들었다 놔도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뿌리가. 그렇게 좀 밑이 가지러야 되는데 맨 이자 것처럼 낙엽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기계무늬하는데 여기. 예. 예. 거기 저거 있잖아요. 이파리가 이게 늘어져 버렸죠. 이게. 늘어지고 예. 그런 게 생기더라고 이 일반 저기. 그래서 이제 노화묘가 되는 거, 노화묘가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분이 충분하면은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발벗고서 이렇게 하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토양소독도 물론 잘 해주셔야 돼요. 토양소독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묘를 잘 키워야 되는데 묘를 못 키워버리면은 이게 밟아버리면 여기 땅하고 밀착이 돼버리니까 구멍만 있으면 이게 뿌리가 글로 다 바깥으로 나가거든. 예, 예. 맞아요. 그렇게 되죠. 이렇게 의식불명이죠. 이게 물 많이 줘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노지에다가 하는 거는 물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줘도 돼요. 가끔 비 오지.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냥 뻔질나게 물 줘버리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얘들은 노지하는 거를 정말 잘 배워야 돼. 노지하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습 피해 받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25일 정도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양분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이 끝이 마르고 밑에 잎은 처져 버리고. 그래서 이때 이제 에페백하고 엑스칼리버 또 여기다가 너부타 골드 같은 걸 줘갖고 양분을 지속적으로 올려줘야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양분은 20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 20일 동안은 유효합니까? 예, 유효하죠. 거기 그 캡슐에 들어간 게? 예, 예. 그 20일, 예? 비분이 좀 있나? 유기상토. 유기상토는 제가 안 만드니까 모르지. 예, 이제 그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유기상토는 비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들은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제 유기일로 되어 있는 액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땅 살리기 유기질이 그게 이제 친환경 유기목록 공시 받은 거거든요. 500리터에다가 그걸 담궈 양파자루에다 넣었다가 담그고 거기다 엑스칼리버 하나를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건지고 양파망에다 넣었으니까 찌꺼기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물만 주면 돼요. 여기다가 가끔. 그럼 이거 비료 장사 안 돼 이거. 500리터에다 고 예. 500리터에다가 땅 살리기 유기질 한 포를 넣고 엑스칼리버 하나 넣고 그렇게 해서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줘도 돼. 2번까지 울겨서 줘도. 그게 비분 위에 비분 좀 해주는 거나? 예, 예. 그렇게 해서 주면은 비분이 안 떨어지죠. 이 묘상에서 이게 지금 이 덜 썩은 탭이라든가 밑에다가 양파가 안 자란다고 탭이나 유박들 갖다 놓잖아요. 그럼 이 고자리파리가 많이 생겨. 이 꽃병 말고도. 그래서 이 묘상에서 이 고자리파리를 아주 철저히 방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못 줘도 2번 내지 3번 정도는 주셔갖고 이걸 좀 막아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추대 쌍구인데 이게 이제 육묘 기간 동안에 이제 너무 과비가 됐을 때 이게 이제 나가서 이렇게 쌍구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묘를 일찍 한다든가 또 비료분이 너무 많다든가 이랬을 때 이게 쌍구가 생겨버려요. 아, 비분 너무 많아도. 예. 그래서 조기 파종이 가장 문제예요. 비분하고. 그래서 쌍구가 이렇게 생겨버리죠. 이렇게 갈라져야죠. 여기가 안에 이렇게 2개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이게 또 갈라져 버리죠. 비분 많아도. 예. 그 노지육묘는 뭐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노지육묘도 마찬가지 비분 떨어지면 친환경은 그 땅 살리기 유기질을 500리터에다 하나 하고 엑스칼리버 하나 넣어갖고 담궜다가 이제 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울겼다가 주시면은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럼 물주쪽마다 이렇게 주시면은 잘 자라죠. 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관수 관리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주시고요. 이 초기에 물만 잘 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 2일에 한 번 줘도 되고 그러니까 이 15일만 관리 잘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흐린 데가 비가 온다 그러면은 관수량 조절도 좀 해주시고요. 아, 이거 파레트로도 저기 초기 15일 이전에 하고 이후하고 그 저 캡슐 그걸 작은데도 이 물을 그렇게
덜 줘도 돼요? 15리. 그건 아니, 그 공중육면은 줘야죠, 지속적으로. 그렇죠. 예. 공중육면은- 땅에 거는 이 뿌리가 땅에다 받기 때문에 물을 안 줘도 되지만은 공중육면은 말르면 주셔야 돼요, 계속. 예. 저도 계속 물 관리가 제대로. 예, 물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셀이 이렇게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엽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엽이 할 때 여기 자르고 나서 여기에 이제 흐린 날 자르거나 이러면 이제 찐물러 갖고 이제 물음병의 원인이 되니까 그걸 좀 잘 해주십사. 잠깐만요. 그 물병이 육모에 가지고 있으면은 나가서도 그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병. 물론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가 물러버리면은 일단 이 묘를 못 심게 돼버리니까 이제 물르지 않게끔 해주십사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9월 초에 이제 우리가 씨앗을 갖다가 이제 발화시켜갖고 육묘를 해서 대개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월동전에 회복기라고 그러는데 이 월동전에 그 FF하고 하나, 뭔가 엑스칼리버하고 두 번을 연면살포를 해주셔야 돼. 양파는 월동전에 이 뿌리 확보가 얼마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이미 여기서 수확량 결정이 납니다. 우린 심어놓았다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월동전에 꼭 두 번을 주셔야 돼. 그리고 여기는 또 녹균병이 많지 않습니까? 이 녹균병은 본래 이제 우리가 친환경 아니면은 약재를 갖고 밑거름에다가 넣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 약은 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빌로 땅 살리기를 좀 더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하고 땅 살리기는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아버리니까 그렇게 되고요. 이 재생기가 이제 여기는 3월 초 정도 되겠죠.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중거름을 두 번 정도 4월 달 2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이제 추비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양파가 망그러지는 게 10일 좀 넘어야 예? 3월 한 5일에서 10일 사이에 부직포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부직포 뱉기자마자 주셔야죠. 네, 2월 말까지 줄 수가 없어요. 예, 여기는 이제 날이 추우니까 이 5월달이 4월달, 5월달 여기가 양파 망그러지는 거예요, 여기가. 비분이 떨어지면서 녹균병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 그거야. 예. 그래서 이 비분이 오랫도록 지속하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유기물이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런 비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가기 때문에 토양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수확할 때까지. 또 엑스칼리버 골드는 토양에서 질소 고정을 시켜주니까 꾸준히 양분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는 캘 때까지 독야 청청해야 됩니다. 쓰러질 때까지. 근데 쓰러질 때 그냥 곰팡이병, 녹균병, 녹병에 다 가버리면은 훅 안 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좋아져야 되는데 그때까지가 이제 문제고요. 이 부직포 벗기고 나서 이제 춘부병이라고 그랬거니 물음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도 6.2FF하고 엑스칼리버 또 곰팡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이제 흥농TV 유튜브를 해갖고 우리 전국의 농가들한테 좀 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 도움 되셨나요? 예. 올해도 농사 잘 지셔갖고 돈 많이 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